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왜 지는 법부터 배우라는 거지? 그렇죠. 역설적으로 들리니까요. 그런데 60%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고도 개인 투자자의 90%는 결국 돈을 잃는다는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역설의 핵심을 파헤쳐서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을 30년 경력 자산관리 전문가의 심층 분석 자료를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교육 그리고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특정 개인을 위한 투자나 법률, 세무자문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물론이죠. 아시겠지만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2026년 현재 가상자산 과세유예 같은 세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요. 책임은 스스로 지는 어른들의 게임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네, 먼저 토모가드의 잘 잃어야 잘 번다는 철학을 통해서 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계속 실패하는지 그 심리적 그리고 수학적 함정을 파헤쳐 볼 거예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리고 이 원칙을 2026년을 살아가는 바쁜 직장인의 현실에 딱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세 가지 자산, 바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여기에 어떻게 적용해서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림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죠. 왜 90%는 실패하는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승률의 함정에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미스터리 같아요. 상식적으로 10번 투자해서 6번, 7번 이기면 돈을 벌어야 정상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이 60%에서 65%나 되는데도 열에 9번은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손익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 이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손익비용? 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은 플러스 1%에 불과한데 평균 손실은 마이너스 2.8%에 달해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요. 이길 땐 1.2%를 넣고 질 땐 2.8%를 잃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100만 원 따려고 200만 원 넘게 판돈을 거는 거랑 똑같은 구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게임에서는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판을 거듭할수록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계좌는 0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이길 땐 잼만 날리고 질 땐 카운터펀치를 맞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거 완전 제 얘기 같은데요. 조금만 올라도 이거라도 챙기자 싶어서 팔고 싶어 안달이 나고 물리면 언젠간 오르겠지? 존버는 승리한다면서 하염없이 기다리잖아요. 네,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렇죠. 결국 이게 인간의 본능인 두려움과 희망 때문이라는 분석이 참 와닿았어요.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한 두 감정인데 시장에서는 우리의 적이 될 때가 많죠. 어떤 식으로요? 수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작은 이익에 만족하고 손실을 확정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희망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익은 짧게 자르고 손실은 길게 키우는 돈을 잃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행동을 하고 마는 거죠. 이걸 슈퍼마켓 심리에 비유한 것도 재밌었어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마트에서 한우가 50% 세일하면 대박! 이건 사야 해! 하면서 달려가는데 내가 산 주식이 50% 폭락하면 패닉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50% 할인인데 왜 반응이 정반대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일상 소비에서 가격 하락은 가성비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금융시장에서 가격 하락은 그 자산의 가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등일 수 있거든요. 근본적인 의미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하수는 많이 떨어졌으니 싸다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만 고수는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판다는 추세의 힘을 믿어요.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증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손절매 해야죠. 그런데 막상 파란색 숫자 마이너스 30%를 보면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이게 그냥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에요.
이건 뇌과학의 영역이거든요. 뇌과학이요? 신경경제학 연구를 보면 우리가 돈을 잃었다고 확정하는 순간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편도체요. 근데 이 편도체가 언제 활성화되냐면 우리가 뱀을 보거나 절벽 끝에 섰을 때, 즉 신체적 위협이나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부위와 똑같습니다. 와, 그럼 제 뇌는 손절매 버튼을 누르는 걸 실제로 얻어맞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뇌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손실 확정을 미루도록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걸 처분 효과라고 부르죠. 처분 효과. 그래서 통호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 성공하고 싶으면 당신의 본능과 싸워 이겨야 한다. 본능과 싸워 이겨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면 이걸 극복하고 훈련한 프로 트레이더들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의 방식을 따라하면 우리 같은 직장인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함정에 빠져요. 두 번째 함정이요? 성공의 진짜 공식은 승률이 아니라 기대값이 있거든요. 기대값이요? 네, 자료에 나온 트레이더 A와 B의 비교가 아주 명확하죠. 트레이더 A는 승률이 60%로 높지만 손익비가 1대 0.5예요. 1대 0.5? 네, 200원 일을 각오로 100원을 버는 거죠. 100번 거래하면 결국 손해예요. 반면 토모가드 같은 트레이더 B는 승률이 40%로 낮아도 손익비가 1대 3이에요. 아, 100원 일을 각오로 300원을 버는군요. 그렇죠. 10번 중에 6번을 틀려도 결국엔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 지는 것의 힘이네요. 작게 여러 번 지더라도 한 번 크게 이겨서 다 만회하고도 남는 전략.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직장인에게 불가능한지 아직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냥 우리도 손절선 짧게 잡고 익절은 길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론은 간단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첫 번째가 결정 피로입니다. 결정 필요요? 우리 뇌의 의지력이나 판단력은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거라서 쓰면 닳거든요. 아, 그렇죠. 직장인은 하루 종일 상사 보고 고객 응대, 수많은 이메일 처리로 이미 판단력 배터리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예요. 그렇게 지친 뇌로 퇴근해서 내리는 투자 결정이 과연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피곤할 때 인터넷 쇼핑하면 괜히 이상한 거 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군요. 맞아요. 더 큰 문제는 시간과 감정의 제약이에요. 손익비 1대 3을 지키려면 수익이 났을 때 그걸 다시 반납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견디면서 버텨야 하거든요. 아, 그게 어렵겠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간 실적을 발표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중에 몰래 켜놓은 스마트폰에서 내 수익률이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10%로 뚝 떨어지는 알림이 와요. 끔찍하네요. 그 공포를 견디면서 발표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결국 본업과 투자를 모두 망치는 감정적 도박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아, 그 그림을 상상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제 본업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럼 어떡하죠? 프로처럼 트레이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임이라면 그냥 예금만 해야 하나요? 아니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요? 내가 직접 잘 잃고 잘 버는 트레이딩을 할 수 없다면 그 원칙이 이미 시스템적으로 내장된 자산에 장기적으로 올라타는 거죠. 아,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군요. 즉, 트레이딩의 원칙을 개별 종목 매매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자산 배분에 적용하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네요. 부를 만드는 세 가지 엔진. 2026년 직장인을 위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그 첫 번째 엔진이 바로 S&P 500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S&P 500은 너무 유명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가장 완벽한 베스트 루저 윈 시스템이라는 분석이 정말 신선했어요. 네, S&P 500 지수는 잘 잃어야 잘 번다는 철학을 24시간 내내 감정 없이 자동으로 실행해줘요. 자동으로요? 시대에 뒤처져 실적이 나빠진 기업, 즉 패자, 루저는 시가총액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지수에서 퇴출당해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손절매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시스템이 알아서 손절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주도하는 승자, 위너는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지수 내 비중이 자동으로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S&P 500 ETF를 하나 산다는 건 미국 시장의 최고 선수들에게 알아서 투자 비중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더 공부해서 좋은 종목 고를 거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데이터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2025년 스피바 데이터를 보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장 지수를 이기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10에서 15%에 불과해요. 와, 10% 남짓이요? 네,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전문가 집단도 시장을 못 이기는데 퇴근하고 한두 시간 공부하는 우리가 시장을 이길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뼈 아프네요. 그래서 최고의 전략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오만을 버리는 것, 즉 적립식 투자, DCA입니다. 적립식 투자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심리적인 안정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시장이 폭락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투매하지만 적립식 투자자는 기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넣잖아요. 네, 자동이체로. 그러면서 지난달보다 더 많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네? 라고 공포를 기회로 인식하게 돼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 하락장을 버텨내고 결국엔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 S&P 500은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엔진, 부의 요새라고 표현된 서울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죠. 네. 부동산은 사고 팔기가 어려워서 단기 트레이딩이 불가능한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라고요? 네,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인 환금성 부족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줘요. 어제 뉴스 하나 안 좋게 나왔다고 오늘 아파트를 패닉에 빠져 팔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죠. 이 강제된 인내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자산이 우상향하는 긴 호흡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2026년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초양극화를 꼽았는데 이건 요즘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서울이라고 다 같이 오르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맞아요. 가장 큰 변수는 압도적인 공급 절벽이에요. 공급 절벽.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예상돼요. 1000만 도시의 이 정도 공급량은 사실상 공급 실종 상태죠. 와, 반토막이요. 이런 환경에서는 유동성이 검증된 소수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지수 전체를 끌고 가듯 부동산 시장도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핵심지가 시장을 주도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잘 잃어야 잘 번다는 원칙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애매한 지역 싼 물건 여러 채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잘 잃는 지혜예요. 하수는 갭투자로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다가 하락장이 오면 모든 자산이 동시에 위험에 처해요. 아, 리스크가 분산되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하지만 고수는 내가 가진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평수를 줄이거나 대출을 더 활용해서라도 강남, 서초, 용산 같은 핵심지, 코어 로케이션에 깃발을 꽂으려고 하죠. 왜 그런 거죠? 이런 핵심지는 하락장에서 가격 방어력이 뛰어나서 잘 잃고 상승장이 오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오르기 때문에 잘 벌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엔진 비트코인이네요. 몇 년 전만 해도 투기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는데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가속하는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요. 네. 솔직히 아직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무섭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시선이 바뀌는 변곡점이 바로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된 순간이에요. 아, ETF 승인?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비트코인 ETF에 벌써 123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몰렸어요. 1230억 달러요? 네, 이건 더 이상 개미들의 투기판이 아니라 연기금이나 기업 같은 기관들이 정식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특히 2026년, 바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4년마다 오는 반감기 사이클 때문이죠. 네, 2024년 4월에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반감기 후 12개월에서 18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공급 충격에 의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지금이군요. 그게 바로 지금 2025년 말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죠. 기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거래소에 풀린 매도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투자자에게만 주어진 엄청난 치트키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바로 세금 문제.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2027년 1월 1일까지 가상자산으로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22%를 내야 하거든요. 22%면 엄청나네요. 이건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내 수익률에 22%의 복리 효과를 더해주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이 기회의 창에 닫히기 전에 자산을 모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럼 비트코인의 살인적인 변동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이너스 20%씩 하락하는 걸 보면 심장이 철렁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토모가 될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하수는 가격이 20% 폭락하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하지만 네. 고수는 이 변동성을 장기 우상향을 믿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요. S&P 500처럼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 모으면 그 심리적 고통을 기계적으로 극복하고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엔진, S&P 500, 서울 핵심지 부동산, 비트코인, 이 강력한 엔진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30, 40대 직장인을 위한 예시 포트폴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건 정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생각의 틀로 보시면 좋아요. 어떤 틀이죠? 먼저 안정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엔진 역할로 S&P 500 ETF의 40에서 50%를,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하고요. 네, 엔진. 내 자산을 굳건히 지켜줄 요새로 서울 핵심지 부동산의 30에서 40%를 실거주 일체를 목표로 배분하는 거죠. 요새.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부스터로 비트코인의 5에서 10% 정도를 비과세 혜택이 살아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부스터. 나머지 10% 이내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을 총알로 남겨두고요. 엔진, 요새, 부스터, 그리고 총알까지. 정말 완벽한 조합처럼 들리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 분석 자료가 전하는 최종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잘 잃어야 잘 번다. 이 말은 단순히 손절을 잘하라는 기술적인 조언이 아니에요. 철학에 가깝군요. 네, 이건 내가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겸손한 패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투자 철학이죠. 그럴 때만이 비로소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작은 파도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시간을 무기로 올라탈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데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뇌 속의 지방일 뿐이다. 하하, 아주 강렬한 문장이죠. S&P 500, 서울 핵심지 부동산, 비트코인. 이 세 가지 자산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왔거나 혹은 비중이 가장 적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월급날 단 10만 원이라도 그 자산에 자동이체를 거는 작은 행동.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